불 켜졌어요? 응? 어. 오늘 헤럴드 경제예요. 헤럴드 경제 2026년도 7월 22일자 기사. 마실 것 좀 줘요.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로 마실 것 좀 줘요. 전도사님, 시원한 것 좀 줘. 하루하루 피가 말라 서울 외곽 국어 평균 전세 문정부 시절 넘어섰다. 헤럴드 경제예요.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어. 서울의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거주할 만한 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력감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세난을 해결하세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캐시 제안의 내용이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전세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기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세입자들이 이렇게 팔리면은 이거 뭐예요? 뭐예요? 세입자들이 살 때는 무조건 정부에서 무조건 정부에서 그 집을 산 사람 무조건 가서 2년을 살아야 된다라니까. 세입자들을 내쫓아내고 새로 집을 구입한 사람이 그 세를 살아야 되는 그 집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을 사면 자기가 세를 놓든지 뭐 살든지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자기 가진 돈 가지고 일단 집을 잡아놓고 돈을 더 벌면 집을 좀 평수를 늘려가든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집을 사죠. 그런데 그 집을 사면 무조건 가서 2년을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경기도 살던 사람이 서울에다가 집을 샀는데 그 뭐 조그만 집을 사서 식구가 다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경기도 살면서 직장을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서울에 잡아놓은 집은 너무 소형이니까 식구가 뭐 6, 8명이면 다 살 수 없을 경우에는 임대를 놓고 경기도에 값싸면서도 넓은 집을 살 수 있죠. 주거로 살 수 있죠. 또 반대로 자기가 집을 샀는데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두 사람만 살기는 집이 너무 크다 그럴 때 임대 놓고 자기가 우선은 값싼 데서 살면서 그걸 또 그 돈을 좀 저축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굉장히 편협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서 한 집에서 46년을 살면서 집값이 뛰었다 내렸다 뭐 별거 다 볼 거 다 봤죠. 뭐 어느 정부에서는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또 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우여곡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혀 기본 논리에서 벗어나 있고 난데없이 그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도 2년을 거주해야 되고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거기 살지 않으면은 뭐 세금을 더 보유세를 물은다든지 이것은 정부가 1주택자나 무주택자하고 원수짓자는 소리죠. 주택 정책이 뭐예요? 한 사람이 1가구에 1주택씩 갖는 것이 국가의 주택 정책 아니겠어요? 근데 1주택자까지 갖다 죽이자는 것은 그게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주거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거 자유가 있죠. 자기가 어디 살든지 자기가 구입한 데서 살 수도 있고 세를 놓을 수도 있죠. 오늘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전세제도 및 전월세난이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논의될 전망 가운데 서울 외곽 자치구 9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윤석열한테다 대통령한테다 넘겨줬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또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일단은 강남 죽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 뭐 30억 40억 뭐 그런 수준의 집부터 죽인다면 강남집이 3, 40억대짜리 아닌 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전세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차 매물 자체가 급감하며 정부는 전월세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된다 하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살 집이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내쫓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집을 새로 사면 무조건 거기 가서 살으라는 정부 정책이 기존 그 집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들이 갈 곳을 없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아울러 그러나 단기간 그동안 집값 부담에 전세로 선회한 수요마저 외곽으로 몰리는 상황 속 공급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용산국 국제업무지구, 태릉, 시시 등 도심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갈등도 계속돼 서울 공급 부재에 따른 전세값 상방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집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이 정책을 잘못하니까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뭐 매물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2년 살으라니까 그 사람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 샀는데 무조건 살으라니까 경기도 집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2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은 나가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집을 사는 것도 물론이고 또 뭐 집 사놓고 잠깐 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은 뭐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뭐 보유세를 물린다 이러니까 이제 뭐 다 팽개치고 다시 또 서울 가서 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도 그 46년 갖고 있는 집인데 거기서 저 막내 아들 2살 때 그 친정 부모님이 주신 유산으로 산 집인데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뭐 장가도 다 거기서 들고 그래서 분가시켰던 집인데 뭐 이제 이 완도로 기촌에서 지금 12년째 되는데 뭐 여기서 이 보다시피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살 때는 다시 서울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살게 된 거죠. 농사짓고 또 맑은 공기에 뭐 작업도 2,300평 땅에다가 작업자족하면서 사니까 서울보다 삶이 더 훨씬 더 좋죠.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집을 그냥 때를 놓쳤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이 땅이 다 뭐 그 측렁풀에다가 돌밭이었어요. 전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단 팽개쳐버리고 그 전 사람 죽어버리니까 노인들이 죽으면 그 땅이 뭐 자식이나 손주고 와서 농사 질 수도 없고 거의 6, 7년 방치된 땅을 우리 부부가 와서 다 돌 캐내고 이렇게 해서 땅을 땅답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또 가면은 이 땅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또 그 농지 뭐 가지고 또 뭔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농촌 죽여놓고 지금 서울은 또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나도 동감이에요. 지난달 전세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혹했던 평균 전세값을 모두 넘어선 걸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시장 논리에 저기 내버려 뒀던 윤석열 정부 때가 제일 좋았다. 특히 강서구는 지난달 평균 전세값이 5억 475만 원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월 1일 처음으로 5억 선을 돌파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던 문재인 정부 말기 최고치인 4억 3,217만 원 2022년 1월보다 16.8%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관악구 6월 전세값은 5억 1,138만 원,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인 4억 6,552만 원보다 2020년 6월보다 5천만 원가량 높다. 은평구도 지난달 5억 422만 원으로 5억선을 넘었고 강북구도 4억 3,412만 원, 구로구도 4억 2,026만 원, 중량구도 4억 4,031만 원, 4억대를 기록했다. 전부 전세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금천, 노원, 도봉구 각각 3억 8,209만 원, 3억 4,062만 원, 3억 2,431만 원 등으로 2021년 수치를 넘어섰다. 최고로 넘었으니까 국민들 생활은 빡빡한데 여기다가 뭐 보유세니 뭐니 세금을 더 물어낸다 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갖다 국민들 목줄라 죽이는 거죠 이건. 이는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한 6.27 대책과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월 15일 대책이 시행되며 그 전에 없었던 법을 만들어서 자꾸 이게 새로운 규제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먹을 조이고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이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고기가 너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해요. 고기들이 프랑크톤이라든지 그런 그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또 일반 붕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흙탕물이면서 플랭크톤이 풍부한 그런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먹고 자라는데 물이 너무 맑아버리면은 고기가 못 살아요. 부동산 적집도 뭐 재건축을 한다면 용적률을 좀 높여서 그 용적률에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국가가 회수한다니까 누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용적률도 높였으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 정책 보면은 전부 규제를 풀고 용적률 높이고 집을 많이 짓겠다 하는 걸 내놓는 반면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규제예요. 뭐 보유세 무슨 살지 않으면은 뭔세 무조건 2년 하다 이것저것 규제를 하고 집은 짓지 않으면서 계속 규제하고 국민들 갖다 이모 저모 뭐 명칭 바꿔가면서 세금 뜯어가고 무조건 샀으면 무조건 해라 주거 자유까지 뺏어간다면은 아무리 이 정부가 외교를 잘한다 해도 어떻게 다음 차기 민주당을 찍겠어요? 이는 지난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하향한 6월 27일 대책과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월 대책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 잠김이 심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전세가 줄여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하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외곽 자치구 아파트 전세 매물 구별로 100여 개 안팎에 불과하다. 금천구는 72건, 1월 말 152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중량구도 같은 시간에 135건에서 78건, 절반으로 줄여 매물이 없다는 거죠. 78건으로 42.3% 급감했다. 집이 팔리면은 무조건 가서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던 집은 내버려두고 거리 가서 2년 살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내쫓김 있고 이 사람은 또 지방에 있던 집 내버려두고 또 가서 거기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구로구는 연초 324건에서 140건,
56.8%. 관악구는 235건에서 150건으로 36.2% 감소했다. 전부 감소하고 있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원 대비 12.5% 축소됐고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같은 기간 3.3% 늘었다. 전세는 줄고 이제 월세는 늘었다는 거죠. 값이 올라가니까 우선 월세로 달달이 주고 사니까 그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정부는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근 이뤄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하반 기경 재정정책 방향을 발표 등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계기지만 이는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해소책일 뿐 당장의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지금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2년 무조건 살으라니까 그 살던 사람 내쫓고 가서 2년 살려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부족할 수밖에. 또한 전세 보증금을 공적기구가 맡아 관리 운영하는 안심신탁 사업을 시행해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는데 운영 수익률에 따라 집주인의 참여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책도 병행돼야 하겠지만 당장은 전월세 난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제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완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규제를 높인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하나 방안이라며 토지 거래 허가제나 전세 안심 신탁 또는 보증금을 정부에서 맡기는 집주인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실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주인도 그거 사서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고 다 자기 쓸 용도가 있는데 왜 국가에다 맡깁니까? 그걸 또 헤럴드 경제 2026년도 7월 22일자 기사예요. 하루하루 피가 말라 서울 외곽 9곳 평균 전세 문정부 시절 넘어섰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성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어요. 뉴스원이에요.